자, 여기 이제 전형계획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면, 그러니까 오늘은 2025입니다. 2025, 2025. 2025가 이제 몇 학년이냐? 고2죠. 예. 그리고 지금 고3님, 고3분들은 이제 2024인데, 2024를 5월 18일쯤에 한번 다뤄볼까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계획안이라는 게, 이 말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전형계획안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입학처 홈페이지 전형계획안이라는 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팝업 같은 게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또 이제 딱딱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문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뭐 신입학 전형 주요 계획 뭐 아니면 그 밑에처럼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데 저희가 184개 대학, 184개 대학을 지금 이제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184개 대학을. 그래서 여기 이제 고2, 고1 페이지 있죠. 예, 여기에. 여기 지금 보시면 고2, 고1 페이지. 여기에 가셔가지고 고2, 고1 페이지 여기 가셔가지고 입시 채널에 가시면은 입시 채널에 가시면은 이게 대학별 자료실이 있잖아요. 여기 목표대학 온 해가지고 여기 대학별 자료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학년도를 2025학년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이제 밑에 전형 계획안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건국대를 좀 보고 싶다. 그럼 여기 건국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 전형계획 모집 요강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건국대 이 전형계획 모집 요강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2024학년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2024학년도를 누르시면 여기 2024학년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23학년도를 누르시면 2023학년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학년도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투스닷컴에 오셔가지고 입시 채널에 오시면 입시 채널에서 오시면 여기에 각각 학년도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2024학년도, 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세 개 학년도를 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입시 채널에 오셔가지고 요것들을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요렇게 그 각 대학 입학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입학처에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저 입시 채널에 오셔가지고 여기 입시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 목표대학 온 여기에 오셔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기 편하시라고 이게 여러 대학을 보실 수 있잖아요. 경북대를 볼까? 그럼 경북대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여기 2024학년도가 있고 2023학년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또 각자 생각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생각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권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차례나 목차부터 꼭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책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차례나 목차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이걸 보십니다. 그러면 이 전형계획안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모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은 각각 수시만 있거나 정시만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전형계획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뽑을 거예요 라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시와 정시 내용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수시와 정시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처럼 기타 안내 요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 기타 안내 여기에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요런 뭐 논술고사는 어떤 식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전형요소 평가 방식은 어떻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떻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 시험의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전형 계획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들의 편차가 커서 어떤 대학은 요 대학 같은 경우는 52쪽이 있으니까 그 뒤로 더 있겠죠. 그쵸? 예, 그 뒤로 더 있을 테니까 이게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형 계획안이 굉장히 쪽수가 많은 건데 어떤 학교는 막 이게 5쪽, 6쪽 요렇게밖에 없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맞춰지면서 궁극적으로 각 대학들이 대체로 좀 많은 분량을 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여러 자료들을 보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목차부터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목차부터 접근을 해서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또 하나 방법을 생각을 하면 이제 요런 순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요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인원, 그 다음에 전형별 안내사항,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학종의 평가 요소라든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든지 수능 반영 방법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은 제가 요렇게 PT만 띄워 드릴 테니까 그때 캡처를 좀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설명에 집중을 해서 좀 들으시면 이 주요 변경사항에서는 주로 어떤 전형이 신설됐고 어떤 전형은 방법이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안 좋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짰으니까. 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도 아니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제가 끌어가는 거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런 의욕을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예, 그렇죠. 주체자니까. 주인은 같이 우리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죠. 예, 아이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나아지는 거,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을 보실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전형의 신설이라든지 전형 방법의 변화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이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제 모집 단위별로, 전형별 모집 인원 요게 중요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본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전형별로 보시기가 쉬운데 전형별로 보시면 안 되고 모집 단위별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보시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전형별 안내사항은 지원 자격이라든지 전형 요소별와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중요하게 전형별 안내사항 요 부분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에는 뭐 교과 어떤 교과에 무슨 과목 몇 과목을 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종의 평가 요소가 전형 계획안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종의 평가 요소와 구체적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수능 반영 방법에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영어, 한국사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반영 방식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제가 빠진 상태에서 캡처를 한번 해서 오늘 입금의 요 부분 캡처 해가지고 올리는 거 한번 할까요? 밴드에 밴드에 한번 누군가 뭐 제일 먼저 누가 올리면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댓글로 나의 캡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네요. 그것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나고, 나중에 볼 때 요걸 중심으로 좀 보겠다라는 거. 특히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학종의 평가 요소. 학종의 평가 요소 요 부분은 지금 2학년, 1학년들은 이 평가 요소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이후에 학교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번 주 지난주였군요. 지난주 주중에 대학 관계자분 몇 분을 뵀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 학교가 학종 안내서를 굉장히 잘 만든 학교 중에 하나여서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1, 2학년용 학종 안내서를 좀 만들어줘라. 1, 2학년 학종 안내서를 만들어주면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그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종 안내서를 줘야 그 학종 안내서에 따라서 학교 활동을 할 거고 그 학교에 갈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 2학년들 학종 안내서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제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표지가리만 하셔도 되니까 1, 2학년을 위한 학종 안내서라고 좀 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3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종 안내서를 보면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겠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우리는 이제 활동을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종 안내서나 이런 그 평가 요소 이런 거는 1, 2학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 2학년들께서는 이런 이 학종의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후에 학교 생활에 적용을 하는 그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시려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제안 잘했죠. 그 학교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정관분도 나오시고 이제 처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으쓱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후에 학교 생활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좀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어떤 준비를 하거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불안을 좀 해소하고 심리적인 마음가짐을 좀 갖는 거죠. 이 전형이 줄었대, 이 전형은 늘었대.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는 거. 아니면 우리는 요런 쪽으로 좀 앞으로 뭔가를 잡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이 나머지 부분들이 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게 요거는 직접 써먹을 수 있지만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전형별 안내사항은 아까 이제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원 자격이나 전형 요소별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대학별 고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시에서의 선발 군,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을 때 가군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나군에는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열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형별 안내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